안녕하세요. 지인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번 규제 지역에 많은 곳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 규제 지역이 지정이 됨으로써 풍선 지역으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시간의 문제지 모든 지역이 어쨌든 규제가 된다 하면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어딘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합니다. 저도 고민을 해보니까 비결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입지 좋은 상급지들이죠.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이 모든 지역이 규제가 되다 보니까 해수 동남 연이 훨씬 더 경쟁력이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가율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수원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전세 가율이 높아짐으로써 투자하기 좋은,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내 집 마련하기 좋은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주택자들 그리고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물건들을 이제 사두는 형태의 행보들이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뭐냐면 서울 시군구 5분위를 몇 개 지역을 뽑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경기도 지역도 마찬가지고 인천 지역도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이 좀 덜 올랐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데이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국적 지역으로 보시면 5분위 가격인 지역이 서울, 경기, 세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도권이라 하면 인천, 서울, 경기 요 세 개 지역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시장 강도 돌아선 시점이 언제냐? 19년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좀 더 빠른 시점이었죠. 19년 7월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도 19년 10월, 그러니까 작년, 서울은 좀 빠른 여름쯤에 움직였고요. 작년 여름쯤. 그 다음에 인천과 경기는 비슷한 시점에 작년 가을부터 불장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을 한번 먼저 살펴볼 건데요. 서울 분위별로 주요 지역을 비교를 해봅니다. 분위라 하면 상위 20%인 지역이 5분입니다. 그리고 하위 20%인 지역이 1분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분위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5분위 2개, 4분위 2개, 3분위 2개 이런 식으로 분위별로 2개 지역들을 뽑아서 그 지역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그 지역이 어디냐 보면 5분위 같은 경우는 강남이 당연히 비싼 지역이겠죠. 그래서 강남 서초를 5분위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4분위 같은 경우는 강동구, 광진구구, 그 다음에 3분위 같은 경우는 동작구, 영등포구, 그리고 2분위 같은 경우는 은평구, 성북구, 그리고 1분기는 중랑구, 강북구 이렇게 분위를 뽑았습니다. 이 분위들을 제가 2020년도에 가격 증가율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2020년 1월과 2020년 12월 11개월이죠. 아직 12월이 다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상승한 매매 기준으로 증가율을 살펴보니까 빨간색이 지금 5분이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주홍 색깔이 4분위, 그 다음에 노란색이 3분위, 그 다음에 초록 색깔이 2분위, 1분위인데 보시면 5분위인 지역이 상승률이 가장 낮습니다. 8.4, 9.2%가 올랐고요. 반면에 1분위인 지역이 밑에 보시면 중랑구가 23.6%고 강북구가 30.3%. 실질적으로 지금 12.16 대책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매수가 힘들어진 환경이 되어다 보니까 오히려 외곽 지역들의 가격 상승이 올 2020년도로 많이 갔었죠. 그래서 보시면 은평구, 성북구, 그 다음에 중랑구, 강북구 이런 2, 3분위 지역의 가격들이 오히려 더 많이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비싼 지역에 많이 오르진 않았거나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는 외곽 지역들이 가격이 좀 더 많이 올랐구나라는 걸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최근 한번 상황을 시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계를 보시면 최근에 은평구 같은 경우도 0.616%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거죠. 은평구는 2분입니다. 2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시면 5분위 움직임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많이 드러나질 않는데, 그래도 최근에 조금 강남구 같은 경우 12월 11일 날 지금 0.179 지금 조금씩은 움직임은 있는 것 같아요. 움직임은 있는 건데 그래도 은평구가 지금 가장 더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강북구 아직도 지금 외곽 지역이 좀 더 많이 움직인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추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수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수를 비교를 해볼 건데, 그러면 요 위에 해당되는 이 지역들을 한번 다 이렇게 차트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일은 언제냐? 19년 1월 11일입니다. 1월 11일은 우리가 KB의 지수 기준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은 가장 덜 오른 지역이 어디냐 하니까 강남구하고 서초구라는 거죠. 강남구, 서초구가 가장 많이 올른 건 1분위 지역인 중랑구죠. 중랑구가 138.61%로 가장 많이 지수가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밑에 있는 지역이 보니까 강남구, 서초구 5분위 지역이 많이 안 올랐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차를 한번 쪼개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축, 준신축 뭐 이런 식으로 구축으로 비교를 해볼 건데 5년 미만이라는 건 신축인 거죠. 새 아파트라는 겁니다. 새 아파트를 비교해 보니까 새 아파트에서도 지금 중랑구가 1등이네요. 140.82 지수입니다. 그리고 서초구가 118.53이니까 그러니까 서초구의 5년 미만의 아파트 가격이 제일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서울에서는 분위기로 봤을 때. 다음으로는 준신축이랑 5년에 10년차 한번 보겠습니다. 5년에 10년차 같은 경우는 중랑구는 지금 뭐 연차 가리지 않고 계속 1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내려오니까 지금 서초구하고 그다음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 정도는 있어요. 근데 강진구가 상대적으로 119.22로 지금 덜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차로 봤을 때는 지금 광진구가 지금 나머지 지역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거고 저평가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라색은 10년에 15년 차입니다. 연차를 구분해 보니까 여기는 성북구가 지금 가장 1등이네요. 139.58이고요. 덜 올란 서초구가 124.71. 서초구가 좀 많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도 서초구가 있고 그 다음에 새 아파트도 서초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축에도 지금 서초구가 있고 그 다음에 15년에서 15년차 구축 한번 보겠습니다. 구축 같은 경우에 지금 강남구가 제일 덜 올랐네요. 지금 여기 중랑구가 139.96%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가 123.72% 좀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25년차, 재건축에 대한 희망을 품어볼 수 있는 연차인 거죠. 이 연차를 보니까 이 연차 같은 경우도 강남구가 제일 덜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가 123.96%가 덜 올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도 지역이 굉장히 많죠. 그 속에서도 제가 좀 분위들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5분위 같은 경우는 과천, 분당 요 두 개로 5분위를 뽑았고요. 4분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원시 영통구 그리고 용인시 수지구 그 다음에 3분위 같은 용인시 기흥구 그리고 화성시 그리고 2분위 같은 경우는 시흥시 안산 단원구 그리고 1분위 오산 그리고 평택 이렇게 한번 뽑았습니다. 똑같이 2020년 1월과 12월 11개월 기간 동안의 상승을 보니까 여기는 조금 서울과는 다르게 과천 같은 경우는 거의 서울의 강남상구와 움직임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5분위에 해당되는 서초구와 강남의 비율과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낮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동조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과천은 실제로 따로 떼놓고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이 보니까 영통이네. 영통하고 용인 수지가 그러니까 4분위에 해당되는 지역들이죠. 얘네들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화성도, 기흥도 골고루 많이 상승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애는 이제 과천이고 평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흥도 조금 상대적으로 들어올랐네요. 시흥, 평택 가장 들어오는 것은 평택입니다. 그리고 시흥 그리고 근데 지금 많이 오른 거는 영통, 수지 이런 애들이 좀 올랐고 기흥도 좀 올랐네요. 용인시들 두 개가 좀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번 차트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로 보면 전체로 한번 봤을 때 지금 위에 있는 요런 5분위에서 1분위 지역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지금 오른 지역은 수원시 영통구입니다. 영통구가 지금 가장 많이 올랐고요. 기준일은 똑같습니다. 19년 1월 11일 기점이고요. 근데 가장 들어오는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시흥하고 평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을 들면 경기도를 보겠다. 그러면 시흥하고 평택시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차트에 간극도 많이 벌어져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핑크 색깔이 평택시입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 아직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상대적으로 보면 좀 덜 올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연차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연차로도 보면 5년 미만인데요. 5년 미만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오른 게 신축인 거죠. 용인시 기흥구가 147입니다. 147이고 여기도 보니까 과천시하고 평택시가 좀 덜 올랐죠. 여기도 평택시가 좀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도 평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미만 새 아파트도 평택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년과 10년차 얘 같은 경우도 준신축이죠. 준신축 같은 경우도 화성이 가장 많이 올랐네요. 화성시가 동탄이죠.
139.57%가 올랐고, 그 다음에 오산입니다. 생각보다 화성 오산이 붙어 있어서 그런지 오산도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시흥 평택이 좀 들어올랐는데 상대적으로 평택이 거의 이제 안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기점 기준으로는 거의 일직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10년에 15년 차도 보니까 오히려 10년에 15년 차는 요 기준선 19년 1월 11일 기준선에서 오히려 빠졌다라는 거예요. 빠졌다라는 게 100 기준에서 98.94라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지금 가장 상승 많이 한 것은 수영, 영통구, 그리고 용인시, 기흥구 이런 순서되고 평택이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계속 평택이 제일 꼴찌네 보니까 아무래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5년에서 25년 차도 보니까 지금 수원 영통구가 144, 그 다음에 시흥 평택이 꼴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평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죠. 왜 그러다면 평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택지 형태로 신축이 많다 보니까 이런 중축들은 아무래도 소외되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지금 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순차적으로 새 것들이 오르고 그 다음에 준축들 오르고 이렇게 오르지 뒤에 것부터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에부터 이렇게 채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신다면 신축부터 보셔야 됩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마지막에 25년 차 한번 보겠습니다. 25년 차도 마찬가지 평택이네요.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돼 있고 가장 많이 한 쪽은 지금 수지구가 146.94. 그러면 앞에 연차에서 보면 수원구 영통이 지금 15년에 25년차 144였는데 상대적으로 영통은 141이잖아요. 그러면 25년 차가 영통구가 이 앞에 연차보다 좀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인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심플하죠. 뭐 5개 구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연수구가 5분위, 그리고 부평구가 4분위, 그리고 남동구가 3분위, 그리고 계양구가 2분위, 1분위는 미추홀구. 이 분위를 따진 거는 가격입니다. 평당 가격 기준으로 100%에서 상위 20%를 5분위를 매긴 거고요. 그 다음에 하위 20%를 1분위 매겼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1년 기간 동안에 상승을 가장 많이 한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여기는 분위 순서대로 상승을 했어요. 연수가 가장 많이 상승해요. 19%, 그 다음에 부평이 14.4, 그리고 남동과 비슷하네. 15.9. 그러니까 두 개는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계양구가 5.8, 그 다음 미추홀구가 9.4. 그러면 이 기간에서 가장 들어오른 건 어디입니까? 계양구죠. 계양구가 좀 제일 들어올랐고요. 그 다음 미추홀구도 좀 들어올랐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은데 계양구가 제일 들어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체를 보면 지금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연수구죠. 연수구가 지금 118.52로 올랐고, 그리고 지금 미추홀구와 계양구가 이제 끝에서 두 번째 109, 그리고 108 이런 식으로 요 지금 파란 색깔하고 살색이라고 그러나요? 요 색깔 두 개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세 개는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개 같이 놀고 요 두 개 따로 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위치적으로 보시면 여기가 지금 계양구죠. 계양구고 동구도 지금 좀 들어오긴 했네. 그죠? 1분위가 계양구, 동구 요 두 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 아파트인 5년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5년차로 보면 들어오른 지역이 구평입니다. 구평구인데 구평구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가장 연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얘가 왜 이래 못 올랐을까 보니까 구평에 지금 신축인 아파트가 입지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고 나머지 애들은 지금 거의 이렇게 추세선으로 지금 동조화돼 있고 구평만 이렇게 좀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같은 경우도 지금 입지적으로는 빠져 있지만 오르면 계속 다 오르겠죠. 그래서 얘가 신축에서는 부평구가 좀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준신축인 5년에 10년 차를 봤을 때는 지금 다 고만고만한데 가장 들어오른 거는 지금 미추홀구입니다. 미추홀구가 106.11%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들은 지금 보니까 1, 2등은 연수구 부평구고 그 다음에 3, 4등은 남동구 계양구 이 두 개가 거의 같이 움직이네요. 1, 2등 같이 움직이고 3, 4등 같이 움직이고 5등은 저기 쭉 떨어져서 미추홀구 이렇게 5년에서 10년 차 준신축을 볼 때는 미추홀구가 좀 저평가됐으니까 미추홀구를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년에서 15년 차 한번 보겠습니다. 15년에 15년 차는 고만고만한데 계양구가 좀 많이 안 올랐네. 그죠? 근데 계양구가 요 앞에 19년 7월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지금 그 뒤로 조금 힘이 빠졌다가 지금 최근에 살짝 움직이고는 있는데 2000년 하반기에 들어왔을 때는 거의 보합 상태입니다. 근데 반면에 보니까 연수구가 최근에 이제 고개를 살짝 든 것 같고 부평구도 살짝 들긴 들었네. 그래서 여기서는 10년에 15년 차 준축 같은 경우는 계양구가 지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5년에서 25년 차 구축인 거죠. 구축인 같은 경우 보니까 미추홀구가 가장 덜 올랐습니다. 미추홀구가 가장 덜 올랐고 연수구가 힘이 쭉 빠졌다가 다시금 쳐 올라가는데 지금은 비슷비슷한데 지금 마지막으로는 미추홀구가 좀 제일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5년 차 재건축 바라보는 단지들 한번 보면 여기도 보면 가장 힘이 센 거는 부평입니다. 부평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지하철역 7호선하고 라인도 연결돼 있고 서울의 접근성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인프라도 잘 돼 있고 앞으로 미래 가치도 있기 때문에 가장 116.71%, 그다음에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순입니다. 미추홀구가 가장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지금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분위별로 한번 비교를 해봤고 분위별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연차로 구분해서 좀 덜 오른 지역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십시오.